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8분 비트코인 현재 9,870만원대. 일단 금요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이란이 공습을 하기 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란이 공습을 했죠. 자,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도 이란이 미사일 한 번만 날려도 증시나 비트코인은 휘청거리면서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란이 미사일을 300여 발을 발사를 하면서 다행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잘 방어를 하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요때 저점 했더니 이제 요때의 저점을 갱신하면서 바닥을 한번 찍고 일단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중요한 지지 라인은 어쨌거나 지금 좀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더군다나 오늘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시아 최초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요.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까지 81조의 자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홍콩도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0조에서 20조 정도는 충분히 자금 유입을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자금은 이게 이제 그 ETF 승인 초기에 이 정도지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홍콩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5월달에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12시간 봉을 보시면 이더리움도 준수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을 이탈시켰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 하락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계속 깹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 토, 일 주말 3일간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원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인한 뭐 영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이게 김프의 영향도 있고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또 방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흔들기가 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꼬리 무빙이 심한데, 어쨌거나 이제 현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기준으로는 뭐 9천만원도 안 깼고 9,500만원 정도 위협하는 선에서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현물 비트코인, 업비트 비트코인으로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라는 거죠. 이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올라서 많이 뺀 것일 수 있지만 고점 대비 약 37% 정도 내렸다가 소폭 반등세.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37% 빼고 지금 소폭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직전 고점 요 자리 대비해서는 17% 빠지고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세이라든지 수이 같은 이런 코인들은 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최근에 조금 신규 상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던 코인들이 이번에 상당히 세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세이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빠지고 이제 슬슬 살짝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수위도 55%가 밀렸습니다. 최고점 대비. 근데 이게 조금 착시 현상이 있는 게, 이런 이제 뭐 세이라든지 수위, 블러 이런 코인들은 올라간 다음에 내린 거라서 사실 이 블러를 좀 길게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이 횡보 구간 박스 저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거고, 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 많이 빠져 보이지만은 이 상승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구간 안에서, 이 횡보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이 고점에 이제 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고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 내린 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빔 자체가 이란 이스라엘 핑계를 대고 너무 좀 과도하게 내린 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과도하게 내린 이제 하방 빔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빔이죠. 올라갈 때도 슬슬 올라가다가 위로 쏘는 게 마지막 상방 빔이 터지는 거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살살 내려오다가 한번 마지막에 이제 내려받고, 이 내려박은 자리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 올 연말까지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여러 가지 이 흐름 자체가 미국이 일단 현물 ETF를 승인했고 홍콩도 ETF 승인한 데다가 반감기 지금 4일 남았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빠르면 6월이지만 늦어도 9월, 올해 최소 1회, 2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중간중간에 조정이 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강력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V자로 회복을 말아 올려주면서 골파기를 만들어주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블러 차트로 놓고 보시면 마치 이때처럼 이때도 내려 찍고 추가 상승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내려 찍은 지점이나 지금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땅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냐인데, 최근 있었던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72시간 전에 다 사전 통보했어요. 우리 공격할 거야, 우리 공격할 거야, 우리 공격할 거야. 다 사전 이제 통보를 하고 대비할 시간 다 벌어다 주고, 이거를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알고 있었고 아이언돔도 다 있고,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미사일이랑 드론 상백발 날렸는데 다 막아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좀 홍보해준 효과가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상당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란이 살짝 웃음거리가 된,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는 그런 공습이었는데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알트코인 시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전쟁 상황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란이 공격을 했지만 상당한 수위 조절을 했고,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쪽에서 이 이란 반란군 대장을 이제 척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복을 이란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열흘 넘게 시간 끌다가 이번에 이제 미사일 좀 날려봤고 형식적인 보복에 좀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란은 분쟁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좀 모양새가 좀 많이 좀 비춰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한 전례는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좀 향후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뒷배는 미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뭐 추가적인 확전, 뭐 중동 전쟁 발발 이런 거가 터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CNN 쪽에서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볼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로 계획된 작전이고, 충분히 방어할 시간도 줬고,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좀 끔찍하긴 했지만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았고, 미국의 제재 이후에 이란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요. 이란 국민들도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에 뛰어들기 부담, 그리고 공격 직후에 이란에서도 이번 사태는 이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뭐 복수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이란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가 미군에 의해 암살되었을 당시에도 미리 사전 경고한 다음에 이라크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지만 미국인 사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 이후에 미국도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또 이제 정치가 엮여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이 정치적 선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전쟁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총리 이 정권, 물론 미국이 뒷배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뭐 사실상 여전히 좀 불안감은 남아있다. 하지만 설사 이스라엘이 뭐 움직인다 해도 이란에 큰 타격이 없는 형식적인 대응을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빠르면 15일에 이스라엘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도 있지만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오늘 새벽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또 이란을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내려찍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려찍기가 나왔을 때 웬만하면 이 저점 자리는 안 깨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이미 반등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해줬고, 차트를 지금 현재 8시간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미 2번을 세게 내려찍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6,000달러인데 이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게 내려받고 반등 어느 정도 주고 한 번 더 눌리지만 저점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 찍고 올라갔다가 내린다 해도 저점 이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바닥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터져준 거래량, 이 거래량 자체가 이 당시에 봉 형태, 말아 올린 형태가 상당히 흡사하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져줬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좀 말아 올리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비트코인 흔들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화 차트도 방어를 잘 해줬고, 일단은 비트도 달러 차트로는 많이 내린 겁니다. 이게 지금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직전 바닥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달러는 갔죠. 직전 바닥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제 하락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바닥을 다 깨버린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깨는 움직임이 뭐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랑 비교해야 될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윗꼬리를 빼고 요 정도 지금 자리랑 좀 비교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이후로 이거 한 방이 더 남아있죠. 한 방, 거의 올린 것만큼 더 올리는 한 방이 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이 되고 결국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됐다. 그리고 운전수도 중국 쪽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길게 놓고 봤을 때 나스닥과 같이 조금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 안에 물론 흔들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지속적인 우상향이 25년, 내년이죠, 24년부터 해서 25년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냐,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의 ETF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흔들기는 있지만 뭐 요런 자리도 있었고 요런 자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미 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이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중요한 자리들은 아직은 이탈이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크게 보면 이 박스 내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 박스 저점에서 내려오면 항상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반등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박스가 상당히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72K 돌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72K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횡보가 길어질수록 방향이 터지는 시간도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어떤 전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닥 부분들을 잘 지켜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바닥 삼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 횡보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 한번 찍어주고 쭉 올리듯이 여기서도 이제 바닥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일단락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홍콩도 ETF를 일단은 승인을 했고 반감기 4일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급의 조정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끝난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상승하는 쪽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주요 지지 라인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내린 거기 때문에 롱을 싹 다 한번 청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롱을 좀 청산한 이후에는 또 숏을 청산하러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숏 스퀴징성 상방 무빙도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V자 골파기가 제대로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3,600달러 회복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한번 눌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까지 노려보는 흐름이 앞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코인들 중에서 이렇게 수위 같은 코인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앞서 뭐 블러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달러 차트로 보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물 차트라서 그런 건데, 선물 차트는 주요 지지 라인 여기죠. 요 자리까지 지금 박살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깨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수위 현물 차트 보시면 여기 주요 지지 라인인데 여기는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현물 쪽에서의 방어, 그리고 김프로 방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패닉셀이 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땅바닥 찍고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게 지금 조정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하락장으로 가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심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크게 가기 위한 이제 개미 털기 플러스 롱 청산, 어느 정도의 롱이 너무 많이 쌓였으면 또 위로 못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를 좀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뺀 거라서 이게 많이 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상승 구간이 없었다라고 치면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쭉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블러도 마찬가지고 수위도 마찬가지고. 다만 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 자체가 지금 3일봉인데 이 윗꼬리를 좀 너무 좀 심하게 달았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 상승폭도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1100% 올리고 지금 나오는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이도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바닥 찍었으면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은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1100% 올린 코인보다는 490% 정도 올렸거든요. 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00% 정도 올리고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하락 이후에 지금 일단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 나왔던 이런 이제 하락 아랫꼬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 만한데, 결국엔 이런 하락 아랫꼬리 V자로 주요 구간 다 이탈시키면서 회복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구간 지나서 상승 흐름으로 갔을 때 고점 돌파까지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V자로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1.7달러 정도까지에서는 우리가 약간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목표 지점까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좀 눌릴 수 있겠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흔들기 구간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쳤을 수 있고, 특히나 뭐 수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를 깨면 안 되죠. 이 자리 깼을 때 일단 이상한 거를 좀 감지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 음봉이 몸통형으로 길게 빠졌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진 적이 일전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상 현장은 상승을 좀 일단은 감지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 노려볼만 하다. 충분히 롱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점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저점을 깨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롱을 진입을 했었지만은 충분히 수익권 줬었어요. 근데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이탈하면서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하방 빔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하방 빔 나오면 V자로 말아 올리고 그 추진력으로 좀 더 이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이 당시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당시에 엄청난 하락으로 인한 여기 이제 주요 지지라인 다 박살냈던 2020년 3월이죠.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엄청난 하방 이탈.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또 반감기 펌핑 불장 랠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수직으로 주요 지지라인 다 박살내고, 그리고 직전에 올려놓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쭉 올려놓고 빼는 거라 가지고 심하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사실 물론 많이 빠졌지만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이 당시보다도 알트코인들은 지금 많이 빠진 거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패닉셀 나오고 한번 공포를 준 다음에 말아 올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점, 그리고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알트코인들이 패닉셀이 상당히 조금 비슷해 보인다라는 점, 주요 지지라인 다 이탈시켜버렸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반등을 어디까지 좀 빠르게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이거 빨리 올려서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떨어진 폭을 그냥 바로 회복시켜주는 무빙,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나와주는 게 제일 좋고,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회복해줘야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드리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미사일을 한 방 더 쏘면서 저점 갱신을 했지만, 저점 갱신을 하고 나서 일단 여기 매물대까지는 쭉 올려준 모습이에요. 수위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알트코인들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흔들기 좀 심하게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앱토스 같은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앱토스 주봉으로 보시면 특히나 이제 락업 해제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올려놓고 이제 락업 해제를 하면서 익절을 하는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과하게 내렸다. 과하게 내렸기 때문에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트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기조로 어느 정도 조금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최소 한 달 정도는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말에 짜증나죠. 특히 주말에 이렇게 내리면은 계속 차트만 더 보게 되고 버틸려다가도 또 손절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실 올라간 게 없다. 올라간 게 없고 이 바닥권에서 지금 뭐 흔들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흔들기는 있었습니다. 올려놓고 빼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올라갈 때 고점을 뚫었다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 내려왔지만 얼추 340원 언저리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흐름,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베이직 어텐션 뿐만이 아니라 많이 안 올라간 알트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특히나 오늘 홍콩에서 ETF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중국 계통 코인들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강조드렸던 코인인데 잘 올라갔고, 물론 이제 올라간 만큼 뺐지만 뭐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좀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심한 이제 윗꼬리 위로 올렸다가 올린 거 다 빼는 이런 무빙 자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더라도 이런 네오 같은 코인들, 네오도 아까 추천드려가지고 네오 3시에 말씀드렸죠. 여기 딱 손절 잡고 타이트하게 손절 잡고 상방 보시자. 23에서 25달러 28달러까지도 갈만하다. 요때 쭉 이제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손절 딱 잡고, 여기는 손절을 잡는 거죠. 여기는 손절을 잡고 23.35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목표가까지 일단 갔고, 간 다음에 좀 눌리고 있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 월봉 보시게 되면은 이 월봉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 터진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고 추세 자체도 이런 식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왔다 갔다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 준 다음에 슈팅이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터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네오 같은 경우에 공습이 터지면서 미사일 습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졌지만은 다시 여기까지 이제 올린 모습이 긍정적이고, 어차피 손절을 이 구간 타이트하게 잡고 추가적인 상방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고, 뭐 사실 이 중국계 코인들은 제가 거의 2주 전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 4만원에서 5만원 업비트 기준으로 좀 노려볼만 하지 않냐. 근데 손절은 잡아야 되겠죠. 손절은 여기 29,000원 정도 손절 잡고 추가 상승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뭐 베이직, 피르마 체인, 아이오타, 무비블록, 메디블록, 코박 토큰 이런 코인들, 그리고 이제 잡코인들 여전히 이제 한 번씩 위로 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많이 빠진 코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이, 블러 이런 코인들을 과대 낙폭의 이후에 나오는 이제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반등이 세게 터질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좀 갖춰준 코인들이 수이나 블러 그런 코인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해주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한 방이 더 남은 것인지 그렇게 뭐 쉽게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 주요 지지선이었는데 이탈을 해버렸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손절선으로 다 잡아야 될 자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2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해주는 모습도 나올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더리움의 움직임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저점 자리를 다 이제 깨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미국,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은 홍콩 승인 이후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조금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더리움도 미국에서까지 승인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국가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줄줄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서도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면서 공포감을 좀 극대화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승이 나왔듯이 지금 구간도 좀 비슷한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지만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쭉 밀어올리는 흐름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콩에서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좀 심하게 많이 빠졌던 그런 주말인데, 여전히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홍콩에서의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아마도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즘에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이는 그 자리 자체가 결국에는 나스닥 개장 시간 밤 10시 반이죠. 그쯤 해가지고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많이 좀 터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제 빔 터지면서 올라갔던 구간이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빔을 터지면서 이제 위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해주긴 했지만, 아마도 조금 큰 규모의 움직임은 이따 이제 밤 시간, 새벽 시간대에 좀 터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정도로 세게 내려받고 나서 올릴 때 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 당시에는 내리고 나서 순식간에 말아 올리고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한 번에 좀 밀어 올려서 지금 이미 68K 좀 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스닥 개장하고 또 이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녁 시간, 밤 시간대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일봉 형태,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도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플러스 홍콩에서의 ETF 승인 플러스 반감기 4일 남았습니다. 4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또 반감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말은 굉장한 또 환희 속에서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양극화된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반감기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하면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점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밀어 올릴 때 좀 한 번에 밀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더리움인데,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알트들의 이제 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번에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고 나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미국에서 좀 홍콩을 따라잡기 위해서 바로 이제 발빠르게 또 5월달에 승인 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에 한번 털고 가는 움직임, 한번 공포감을 주고 세력들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 이란 이스라엘을 빌미로 좀 핑계대면서 많이 뺐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내려 꽂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세도 충분히 좀 더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과연 이제 홍콩에서의 이더리움 ETF의 흥행 여부, 그리고 5월까지 이어졌을 때 미국에서 이제 승인 여부, 이런 기대감이 어우러졌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이 최저가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과연 이더리움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600달러까지 올려주고 좀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 아마도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 횡보, 재상승,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걱정 많이 하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충분히 이더리움도 알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한번 지켜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뭐 100만원 정도 손절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사가지고 100만원이 손절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200만원 정도만 다시 사도, 여기 손절을 잡는다 해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급의 랠리, 연말까지의 랠리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고 여기 전고 돌파까지 노려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수이나 블러 이런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손절 난 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저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은 뭐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것 같고 홍콩에서의 ETF 승인도 잘 났으니까 앞으로의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만한 코인들 발굴해서 카톡방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이 스테픈 같은 경우가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안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의 주요 지지라인 저점 자리들 다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프는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줬어요. 320원대를 어쨌든 지켜줬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토요일에도 혼자 빨간불이 좀 들어왔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거래량들이 많이 터져줬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꿈틀꿈틀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여유를 두고 본다면 눌리고 상승 나오고 이후에 700원에서 800원짜리까지 노려볼 만한 코인이 아니냐. 스테픈 GMT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조금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든 롱이든 숏이든 단기 타점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조금 이제 길게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코인들, 최근에 이제 중국 코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픈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이런 코인들 여전히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특급 정보방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이 분위기를 좀 이어서 오늘 밤에 제대로 이제 V자 반등 나와주면서 7만 달러까지 회복해주는 모습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